중국은 왜 테슬라 위에 레드카펫 깔았나? 윤정희의 기자. 시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4편. 테슬라의 파격적 혜택 제공. 규제 해제법 인세 감면 등 지원. 상하이 기가팩토리 성공적 구축. 테슬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 대대적 발전. 토종 브랜드 시장 전면에 등장. 우리는 지난 562호 시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13편에서 테슬라가 친중 노선을 걷는 이유를 살펴봤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 산업, 위성통신 분야의 1인자가 되기 위해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번에는 관점을 달리해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환대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따져봤다.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이 중국에 가져다준 성과는 무엇일까? 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3편. 중국과 테슬라의 윈윈 전략이다. 그동안 중국은 테슬라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일러스트 게티 이미지 뱅크 더 스쿠프 포토. 그동안 중국은 테슬라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일러스트 게티 이미지 뱅크 더 스쿠프 포토. 외국 기업은 중국을 비즈니스 장벽이 높은 나라로 손꼽는다. 자국 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둔 산업 정책과 까다로운 규제 탓이다. 전기차 시대의 포문을 열어젖힌 미국 기업 테슬라도 중국 진출 후 수년 동안 실패를 맛봐야 했다. 테슬라가 처음 중국으로 향한 건 2014년인데 그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했다. 연초 5,000대 전기차 사전 주문을 받았지만 연말 출하량은 4,700대, 최종 판매량은 2,500대에 그쳤다. 현지 시장 조사업체 다시에 컨설팅은 이때를 되짚으며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지원과 승인이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가 아무리 현지 맞춤형 모델과 서비스를 내놔도 중국에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았다. 언급했듯 외국 기업의 배타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을 수입차엔 적용하지 않았다. 당연히 국영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독식했다. 세금도 문제였다.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가팩토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중국에 들여왔는데 외국산 제품엔 당연히 관세가 붙었다. 여기에 물류 비용까지 더해지니 테슬라는 웬만큼 자동차를 팔지 않는 이상 이익을 보기가 어려웠다. 2017년 테슬라는 전략이 궤도를 수정했다. 현지의 생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경영진은 중국 내에서 기가팩토리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테슬라 경영진의 선택은 상하이였다. 이유는 명확했다. 상하이는 세계화에 방점을 둔 대도시이자 중국의 기술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테슬라 경영진의 판단은 중국 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됐다. 그 밑바탕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후원이 있었다. 훗날 외신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중국이 테슬라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다. 차이너 오퍼드 테슬러 레드카펫.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시계추를 2018년으로 돌려보자.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맞선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 조치에 나서면서 미중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테슬라는 현지 전기차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공교롭게도 그해 5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정부는 머스크를 환대했다. 미국과의 경제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의 방중이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어서였다.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는 머스크에게 테슬라가 중국 개방에 깊이 참여하고 중미 관계 안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방중 기간 머스크는 베이징 최고의 고위 공직자들을 만났고 영주권을 제안받을 정도로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수세에 몰린 중국과 중국에서의 반등이 필요했던 머스크는 그렇게 관계를 쌓았다. 베이징 회담 후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프로젝트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시작부터 파격의 연속이었다. 테슬라는 중국 정부의 기가팩토리 운영권을 100%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는데 중국 정부에선 이를 받아들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에너지차 제조업체에 적용했던 외국인 지분 한도 50% 규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오직 테슬라를 위한 조치였다. 중국에서 현지 기업과 지분을 나누지 않고 공장을 설립한 자동차 회사는 지금까지도 테슬라가 유일하다. 규제가 풀리고 3개월 뒤 테슬라는 상하이 정부와 기가팩토리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상하이 정부는 테슬라의 기존의 25%가 아닌 15%의 법인세만 부과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기가팩토리 건설 과정에선 수도와 전기가 기록적인 속도로 연결됐다. 덕분에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착공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동을 개시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는 중국 산업계에 전례 없는 역사로 남았다. 이쯤 되면 자연스레 질문이 떠오를 거다. 외국 기업의 폐쇄적인 중국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테슬라를 파격 대우했냐는 거다. 답은 역설적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테슬라를 활용했다. 다시의 컨설팅은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지원한 건 애플이 가전제품 시장에서 그랬듯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중국을 아이폰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중국 부품 공급업체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IT 인프라가 발전한 효과를 테슬라에 대입했던 거다. 중국 정부의 전략은 적중했다. 테슬라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도 커졌다. 2018년 17억 5,715만 달러 약 2조 3,476억 원이었던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2022년 181억 5천만 달러 약 24조 2,484억 원로 5년 새 932.9% 늘었다. 같은 기간 126만 대였던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22년 689만 대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 자동차 부품업계의 공급망도 탄탄해졌다. 2023년 5월 기준 중국 자동차 시장의 부품 국산화율은 95%에 이른다. 부품업체들의 성장세도 가팔랐다. 일례로 2019년 테슬라에 기가프레스 거대한 주조기계를 공급하기 시작한 LK그룹은 2년 만에 주가가 9배 뛰었다. 테슬라를 끌어들여 자국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 했던 중국 정부의 전략은 성공했다. 사진 BYD 제공.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건 중국 토종 브랜드의 약진이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2019년 중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한 바 있다.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는 테슬라보다 기술력과 인지도가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 기업은 제품 성능, 가성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테슬라를 추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결과는 성공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81.0%에 달했다. 2018년 토종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42.1%였으니 5년 만에 중국 기업들의 파이가 2배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개별 기업의 경쟁력도 커졌다.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5개 기업 중 3개 BYD 지리창한가 중국 회사다. 1위 점유율 29.7%를 차지한 건 BYD인데 이 회사는 2022년 2분기 35만 5,021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테슬라 25만 4,695대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등극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테슬라를 향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은 놀랍게도 자동차 산업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중국의 속셈과 아이폰의 위험한 전철. 시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5편. 중 테슬라와 끈끈한 파트너십.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의 성공. 하지만 파트너십 균열 조짐. 애플 제재하고 나선 중국 정부. 테슬라와 중국 속내 무엇인가? 중국 정부가 아이폰 사용 금지령으로 애플을 제재하고 나서면서 지미국 중국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사업하기 어려운 국가란 인식이 고착화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해외 기업을 향해 세운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은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다.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가 주인공이다.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정부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시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5편이다. 테슬라가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다. 사진 테슬라 제공, 규제 해제, 법인세 감면, 초고속 건설 허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를 위해 제공한 파격적인 혜택이다. 덕분에 2014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후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했던 테슬라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테슬라는 2018년 본격화한 중국 정부의 지원책을 발판 삼아 현지 전기차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했다. 그 결과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2019년 29억 8천만 달러 약 3조 9,530억 원에서 2022년 181억 5천만 달러 약 24조 760억 원로 509% 뛰었다. 언뜻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만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중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도 몰라보게 커졌다. 2018년 126만 대였던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22년 5.5배 증가한 689만 대를 기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테슬라의 중국 생산 기지인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부품 국산화율은 2022년 95%까지 올라왔다. 그만큼 현지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단 방증이다. 내연 기관차 시대에는 명함을 내놓지 못했던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의 등장과 함께 체질을 바꾸면서 전기차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섰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BYD는 지난해 2분기에만 35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판매하며 테슬라의 세계 1위 자리를 빼앗았다. 더 놀라운 건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위해 펼친 붉은 카펫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중국 언론 신화일보는 테슬라 타운 진입이란 제목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상하이 남동쪽의 외딴 마을이었던 니청에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생긴 후 일어난 드라마틱한 변화를 다뤘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니청은 한때 레드머드 시티란 이름으로 불렸다. 200년 전 갯벌 매립을 위해 도시형 간척지를 건설하면서 붙은 별칭이었다. 이곳의 경제는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했고 교통은 불편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났고 마을은 침체에 빠졌다. 상하이의 외딴 마을 니청은 테슬라 타운으로 변신하며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사진 트리버 드바이저 홈페이지 2019년 기가팩토리가 들어서면서 니청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가팩토리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 니청에는 옌펑 신웨이 중웨이 등의 주요 부품사가 집결했다. 기업과 근로자의 유입은 도시 기반 시설의 발전을 유인했다. 도로와 대중교통이 개선되고 학교와 병원,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도서관과 공원이 들어섰다. 이제 니청에선 흙길을 달리는 자전거보다 고속도로에 질비한 최신형 전기차가 더 익숙한 풍경이 됐다. 결코 관념적 변화가 아니다. 신에너지차라는 고급 제조업이 니청의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도시가 실질적으로 풍족해졌다. 올 상반기 니청의 세수는 21억 6,300만 위안 약 3,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6% 증가했다. 고정자산 투자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94.4% 증가한 127억 위안 약 2조 3,019억 원을 기록했다. 그 같은 기간 산업생산액은 24.44% 늘어난 272억 위안 4조 1,153억 원이었는데 급증한 생산은 지역의 고용을 늘리고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연쇄 효과를 불러왔다. 놀랍게도 이는 니청의 농업에도 커다란 파급력을 미쳤다. 머드시티의 변신. 니청의 렌즈콩 생산 전문 협동조합을 이끄는 주민 왕홍강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산업 시스템이 점점 더 완벽해지면서
마을 주민들의 소비 능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농산물 및 부업 제품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농업의 현대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발맞춰 리청관청에서는 농업산업화 컨소시엄, 지역 공동협력 사업 등의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레드모드 시티에서 테슬라 타운으로 변신한 리청은 산업과 도시 통합의 새로운 기준점이란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더 큰 성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언론 소후는 리청을 덮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하나의 산업이 흥하자 모든 사업이 흥하다. 일어풍 백어방. 산업 경쟁력 제고, 자국 브랜드 육성, 지역 경제 혁신.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위해 레드카펫을 펼친 후 얻어낸 성과다. 어떤가? 이 정도면 성공적인 윈윈이라 해도 손색 없지 않은가? 미국 시사 매거진 디 애틀랜틱 더 어틀랜틱의 논평은 중국 정부와 테슬라의 파트너십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환영한 건 따뜻한 미중 협력 정신 때문이 아니다. 머스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도 머스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머스크의 기업을 지원해온 거다. 2022년 11월 4일자 기사 실제. 중국에서 테슬라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누구인가? 그러면서도 디 애틀랜틱은 상황에 따라선 중국이 테슬라에서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관계 악화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머스크가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라이센스나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현지 경쟁업체를 위해 테슬라를 쉽게 차별할 수 있다. 테슬라와 중국 정부의 공조에 균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사진 게티 이미지뱅크. 자, 그럼 한번 따져보자.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테슬라는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이익을 취해왔다. 하지만 그 밑단에는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수위로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테슬라를 위해 낮췄던 허들을 다시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테슬라 역시 고립무원이 될지도 모를 중국 시장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의 주차장에 테슬라 차가 진입하는 걸 막고 있다는 소식도 새어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와 테슬라 두 이해 당사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을까? 서로를 더 꼭 붙잡아 두려 할까?